나는 그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대신 죽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는 나를 들러리로 삼으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저했다. 그 주저가 나를 살렸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했다. 세상이 뒤집힌 그 순간 카터 제독이라는 이름이 불리자마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쏟아졌다.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더러운 비밀, 한국의 현대사를 뒤덮은 어둠의 열쇠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 2025년 겨울. 나는 김준호, 32살의 평범한 IT 엔지니어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았다. 낮에는 스타트업에서 코딩을 하고, 밤에는 지하철에서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죽이는 전형적인 헬조선 청년. 하지만 그날 오후,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김태준 전 국방부 장관. 그는 한국 정치판의 철혈 사나이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퇴임 후에도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여전히 권력의 그림자에서 춤을 추는 사람.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왜 나를 불렀을까?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멀었다. 그는 항상 국가와 명예를 외치며 나를 무시했다. 넌 약해. 진짜 남자가 되려면 피를 봐야 해. 그런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 말을 증명하려 애썼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군대에서는 사이버 전쟁 부대에서 복무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실패작이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평소에 고풍스러운 한옥 스타일 거실이 아니라 지하 벙커 같은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아버지의 비밀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낯선 얼굴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한 명의 여자 날카로운 눈매의 40대 중반 여성.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훑었다. 마치 먹잇감을 보는 듯 했다. 준호야, 앉아.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평소에 그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진 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밀어주었다. 이걸 봐라. 미국 CIA와의 기밀 문서다. 1970년대 카터 제독 사건. 카터 제독. 그 이름은 한국 역사 교과서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금기된 이름이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과 얽힌 비밀 작전. 제독 윌리엄 카터는 미 해군의 고위 장교로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블랙 오퍼레이션을 지휘했다. 그리고 그 작전의 피해자는 우리 가족이었다. 파일을 넘기며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문서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젊은 국방부 장교 시절의 사진. 그는 카터 제독과 악수를 하는 모습으로 찍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난 그때 국가를 위해 선택했다. 카터와 거래를 한 거다. 한국의 핵야망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끌어냈어. 하지만 대가가 컸지. 내 어머니의 죽음이 그 대가였다. 어머니. 그녀는 1980년대 초 자살로 사망했다. 공식 기록은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항상 의심했다. 아버지의 정치적 야망이 그녀를 죽인 게 아닌가? 파일 속에 숨겨진 메모, 작전 그린 라이트 타겟, 김태준 가족. 위협 제거. 당신이 어머니를 죽인 겁니까?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카터의 부하들이었다.
난 막으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그리고 그 비밀을 묻었다. 40년 동안.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수연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그 문서를 유출하려 해요. CIA의 잔당, 아니면 우리 내부의 배신자. 준호 씨, 당신이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들러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카터 제독의 혈통으로 위장해서 그 문서를 훔치러 가는 척, 그러면 진짜 배신자를 끌어낼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제독의 사생아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 내 어머니가 미국인과 불륜을 했다는 식으로. 나는 웃음이 나왔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왜 나예요?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책임자잖아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가면 모든 게 끝나. 난 국가의 영웅이야. 하지만 너는 그냥 평범한 놈, 희생될 만한.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희생. 당신 인생 내내 나를 희생시켰잖아요. 어머니의 죽음도, 내 어린 시절도. 이제 와서 또. 이수연이 나를 진정시키려 다가왔다. 준호 씨, 이건 국가를 위한. 국가. 당신들 국가가 뭐예요? 당신들 배를 채우는 도구잖아요. 나는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기다려. 거부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 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다. 이미 내 주변에 감시가 붙어 있어. 거부하면 내가 카터의 첩자로 몰린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좋아요. 그럼 해보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 비밀, 내가 풀어버릴게요.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첫 번째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지만 그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된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카터 제독의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개인 사정으로 상사가 물었지만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내 삶은 트레이닝 모드였다. 아버지의 비밀실에서 본 문서를 머릿속에 새기며 나는 웹을 뒤졌다. 다크웹, 한국의 지하 포럼, 심지어 CIA에 해킹된 아카이브까지. 내 사이버 전쟁 경험은 여기서 빛을 발했다. 첫 번째 단서, 카터 제독의 실제 이름, 윌리엄 해리슨 카터. 그는 1979년 한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 직전 박정희 정권과 비밀 협상을 했다. 거래 내용은 핵포기 대가로 미국의 무기 지원. 하지만 부작용으로 반대파 지도자들의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는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젊은 페미니스트 운동가로 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카터의 부하들이 그녀를 위협으로 분류한 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를 열었다. 집 지하실에서 발견한 그것. 태준아, 이 비밀을 묻지 마. 카터가 우리를 지켜볼 거야. 의 그녀의 글씨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 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선택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카터와 거래하며 가족을 팔았다. 이수연에게 연락이 왔다. 준호 씨, 계획을 시작하세요. 오늘 밤 강남의 클럽 블랙 로터스에서 만납시다. 그곳에 배신자가 숨어 있어요. 블랙 로터스. 서울의 고급 클럽, 정치인과 재벌들이 드나드는 곳. 나는 거기서 아버지의 옛 동지, 박민준을 만났다. 그는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지금은 프리랜서 정보상이었다. 그의 눈은 교활했다. 준호 군, 오랜만이야.
내 아버지 소식 들었어? 카터 사건이 다시 불붙었대. 나는 연기했다. 네, 제가 제독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미소를 지으며 칵테일을 들이켰다. 박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 소문. 진짜야? 하하, 그럼 내가 키플레이어지? 카터의 유산 그 문서가 10억은 가뿐히 넘을 거야. 그가 술에 취해 입을 헐거워지자 나는 물었다. 어머니 일은? 당신도 알았어요. 그는 멈칫했다. 그건 과거지. 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국가를 위해. 국가. 또 그 단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나는 박민준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그의 메시지 속에 숨겨진 이름 이수연. 그녀가 배신자? 아니, 그녀는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다. 하지만 메시지 준호를 이용해 카터 문서를 빼앗아 태준이를 무너뜨려야 해. 충격이었다. 이수연이 아버지를 배신하려 한다. 그녀의 동기는? 파일을 더 파헤치니 그녀의 과거가 나왔다. 이수연은 어머니의 사촌 동생. 그녀의 가족도 카터 사건으로 파괴되었다. 복수.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나는 이수연을 추적했다. 그녀의 아파트로.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총을 들고 나왔다. 준호 씨. 어떻게? 당신이 배신자예요. 왜 아버지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준 씨가 나를 버렸어. 카터 거래 후 그는 나를 이용만 했어. 내 여동생을 희생시켰지. 당신 어머니처럼. 여동생. 또 하나의 희생자. 카터의 그림자가 점점 커졌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함께하죠. 아버지를 무너뜨려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야심을.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권력 게임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나는 카터 제독의 무덤을 검색했다. 버지니아에 있는 그의 묘비 사진. 그 아래 새겨진 글,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예언처럼 느껴졌다. 계획은 순조로웠다. 이수연과 나는 아버지의 들러리 작전을 역이용했다. 나는 00년이 카터의 사생아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소셜미디어, 지하포럼, 심지어 언론에 익명 팁을 날렸다. 김태준 전 장관의 아들, 미 제독 혈통. 핵비밀 유출 위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뉴스 헤드라인, 카터 스캔들 재점화 한국에 숨겨진 핵야망. 아버지는 당황했다. 그의 전화가 왔다. 준호.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멈추라고요. 당신이 나를 들러리로 삼으려 한 대가예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는 울부짖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카터는 아직 살아있어? 그의 후계자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단다. 내가 건드리면 모든 게 위험해져. 살아있다. 제독은 2005년에 사망했다. 거짓말. 하지만 그의 말에 틈이 보였다. 나는 박민준을 다시 만났다. 카터가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박민준은 술병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제독은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 네트워크가 살아. CIA의 블랙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룹. 그들이 내 아버지를 이용해 한국의 AI 무기 개발을 막으려 해요. 내 아버지는 그들과 거래 중이야. AI 무기. 내 전문 분야. 아버지가 나를 IT 업계에 밀어넣은 이유가 그거였다. 그는 나를 스파이로 키우려 했던 거다. 왜 나한테 말해? 돈 때문이지. 이수연이 나한테 접촉했어. 그녀가 진짜 배신자야. 카터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려 해. 혼란스러웠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이수연에게 물었다. 박민준이 당신을 배신자라고 해. 그녀는 웃었다. 그 늙은이가? 그는 카터의 돈이나 빨아먹는 개야? 진실은 당신 아버지가 카터와의 거래로 당신 어머니를 일부러 희생시켰다는 거? 증거를 보여주었다. 녹음 파일, 아버지의 목소리, 수연아, 그녀를 제거해야 해 국가를 위해. 내 세계가 무너졌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이수연이 나를 안았다. 함께 복수해요. 카터 네트워크의 본부를 찾아요. 서울 외곽의 폐공장. 우리는 그곳으로 갔다. 밤의 한강변, 버려진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컴퓨터룸이 있었다. 화면에 떠있는 파일, 프로젝트 쇄도 김준호 타겟. 나. 왜 나? 파일을 열자, 충격. 나는 카터 제독의 진짜 사생아였다. 어머니의 일기에 숨겨진 DNA 테스트 결과.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이용했다. 준호는 카터의 피의글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장악하자. 배신의 연쇄. 아버지, 이수연, 박민준 모두가 나를 조종했다. 나는 화면을 부쉈다. 이제 내 차례야. 카터 네트워크의 본부는 단순한 폐공장이 아니었다. 지하에 숨겨진 서버 팜, AI로 운영되는 감시 시스템. 나는 이수연과 함께 해킹을 시작했다. 여기서 모든 증거를 빼앗아 아버지를 끝장내자. 하지만 그녀의 손이 멈췄다. 준호 씨, 이 파일 봐요. 당신 아버지가 카터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한 거예요. 파일 속 영상 1980년 어머니의 자살 현장. 아버지가 카터의 부활을 막는 모습. 그녀를 건드리지 마. 거래는 지켜. 그는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카터에게 내 놈들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고 협박해 네트워크를 한국으로 옮겼다. 아버지는 영웅. 아니, 여전히 배신자. 그는 그 후로 네트워크를 이용해 권력을 쌓았다. 어머니의 죽음을 덮고. 이수연이 말했다. 내 여동생도 그랬어요. 태준 씨가 선택한 희생자. 하지만 그는 후회했어요. 당신을 키운 이유가 그거예요. 속죄하려고. 속죄. 웃기지 마. 나는 서버를 폭파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박민준과 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다. 잡았다. 사생아 새끼야. 총격전. 나는 이수연을 보호하며 도망쳤다. 그녀가 총에 맞았다. 준호. 가, 진실을. 그녀의 죽음이 나를 깨웠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강남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저택. 문을 부수고 들어서자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준호야. 알았구나. 내 모든 걸 어머니, 카터, 이수연까지. 당신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난 국가를 선택했어. 하지만 내가 카터의 피라면 너만이 이걸 끝낼 수 있어? 끝내. 당신을 죽여서 나는 권총을 겨누었다. 그의 이마에. 하지만 그의 말, 카터 네트워크가 지금 서울을 공격해. AI 바이러스. 내 전문 지식으로 막아. 그게 내 어머니의 복수야. 선택의 순간. 죽일까, 구할까? 나는 총을 내렸다. 좋아. 하지만 이후에 당신은 감옥에 가. 우리는 함께 서버 룸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 씨, 배신인가? 총알이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나를 막아 총에 맞았다. 준호. 가. 그의 피가 바닥에 흘렀다.
나는 박민준을 쏘아 죽였다. 첫살인. 손이 떨렸다. AI 바이러스를 막는 데 성공했다. 서울의 전력망이 무너지기 직전 나는 코드를 입력했다. 화면에 접속 차단 메시지가 떴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아버지의 시신을 안고 나는 경찰에 자수했다. 카터 네트워크의 배신자입니다. 재판은 미디어의 광란이었다. 전 장관 아들, 핵스캔들 주역, 나는 모든 걸 증언했다. 아버지의 거래, 어머니의 죽음, 이수연의 복수. 하지만 변호사는 반전 카드를 꺼냈다. DNA 테스트, 나는 카터의 사생아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조작이었다.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짜 소문.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 했다. 카터 네트워크가 나를 노리자 그는 사생아 소문을 퍼뜨려 주의를 돌렸다. 진짜 비밀은 아버지가 카터를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를 구해 한국으로 데려온 거였다. 카터는 지금 제주도에 숨어 산다. 노인으로 변장한 채. 트위스트, 나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이수연을 죽인 게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가 증언했다. 준호 씨가 날 구했어요. 박민준이 배신자였어요. 누구도 완벽한 악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고 이수연은 복수를 위해 날 이용했지만 결국 나를 도왔다. 박민준은 돈에 미친 광대. 재판 끝에 나는 무죄.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나는 카터의 편지를 받았다. 김준호 군,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나를 살려준 대가로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이제 내 차례다. 진실을 묻어라. 아니면 폭로하라. 선택의 끝,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는 걸었다. 영웅인가, 피해자인가? 세상은 나를 비난했다. 그가 아버지를 죽였어. EBS 그가 국가를 구했어. 논쟁은 계속됐다. 결말은 회색.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밤 카터의 이름이 꿈에 나왔다. 복수는 영원한 그림자였다.